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수소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동해와 삼척이 경북 포항과 함께 국내 첫 수소 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 조규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인수 기지가 있는 삼척 호산 일반 산업단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에 포함돼 하루 30톤 생산 규모의 액화 수소 제조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삼척시의 사업 계획은 지난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 북평 제2 일반 산업단지 일대도 같은 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두 곳이 이번에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동해와 삼척 35만여 제곱미터를 액화 수소 저장 운송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내 수소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시작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3,177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도권 기업이 특화단지로 오면 보조금 2%를 더 주고 산업용지 수의 계약과 제품 실증 및 시범 보급 등도 지원됩니다. 현재 동해시는 지난해 수소 기업을 처음 유치했고 2026년까지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삼척시도 수소타운 하우스와 수소 생산 시설을 짓고 수소 산업 생태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어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내 R&D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수소 관련 기업체들이 저희 특화 산단에 특별히 많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수소 시범 도시와 규제 자유특구 지정, 클러스터 구축 선정에 이어 특화 단지까지 차지하자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25년부터 35년까지 사업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화단지 입주하기 용이하도록 일단 클러스터 사업에 집중을 하고요. 앞으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2천억 원이 넘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고 수소 특화 단지에 얼마나 기업을 이전시킬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마련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선 주민과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만큼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회의장.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관련 협의체가 마련된 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위원장을 비롯해 환경단체와 정선 지역 주민 대표 3명씩 모두 7명의 협의체 위원이 참석했고 산림청, 강원도, 정선군 관계자들도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당초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며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예견과 달리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전달되기도 하는 등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건설적이고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회의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규정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술 전문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차차 논의해 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협의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만 서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대략적인 큰 그림을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협의체는 오는 11일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까지 몇 차례 더 모여
가리왕산 곤돌라를 철거할지 계속 남겨둘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교육청과 전교조 대치 과정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다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가 신교육감이 있을 수 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봉변을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김 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들에 대해 엄벌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 중인 가운데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던 양양 지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강현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한 달 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해당 농장 반경 5km 이내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고성과 인제, 원주 등 도내 나머지 5개 방역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철원과 지난달 화천, 이달 초 홍천에서 3번째 사례가 추가 발생해 홍천군과 인접한 8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강릉 고유의 관광문화자원을 현대기술과 감성의 공연예술로 선보인 강릉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강릉의 문화 저력을 확인해 상설 공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강릉 아트센터 야외 광장이 한바탕 축제마당으로 변했습니다. 강릉 페스티벌에 선보인 창작 뮤지컬 공연이 끝나고 배우와 관객들이 어울린 대동놀이 현장입니다. 강릉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으로 마련된 제2회 강릉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폐막했습니다. 강릉 커피와 동해바다 일출, 사천 하평 답교놀이 같은 지역의 콘텐츠가 미디어 아트, 뮤지컬, 관객 참여 연극 등 현대기술과 감성으로 해석돼 관객과 만났습니다. 인지도 없는 창작 공연이라는 한계에도 15회 공연에 7회 전석 매진이라는 깜짝 기록도 세웠습니다. 창작 공연을 통해 원형인 전통문화, 관광자원의 관심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장르와 결합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그 전통 문화가 이렇게 새롭게 입혀지는 거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오리지널의 답교놀이는 무엇이지? 강릉시는 지난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와 음식, 문화예술 등을 창작 콘텐츠로 만들어 축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콘텐츠 발굴을 이어가는 동시에 우수 작품의 상설 공연화 등으로 문화도시 입지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장소 그리고 강릉 시민들이 내세우고 싶어 하시는 관광 콘텐츠 사업 그 구성의 요점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여행과 지역 관광이 일상화되면서 지역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가운데 강릉 고유의 것이 가장 좋은 문화관광 재료의 하나임을 내세운 강릉 페스티벌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원도의 명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예전만 못한 데다 송이 생산도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어져 추석 시즌에는 귀한 물품이 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놀이 온 관광객들로 설악산 소공원 입구가 북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단풍 절정이라는 발표와 달리 아직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예년 같으면 붉게 물들었어야 할 시기지만 이렇게 절반은 초록잎, 절반은 낙엽이 됐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첫 단풍 기록은 6일, 절정은 12일 늦었습니다. 시기도 늦었지만 색도 곱지 않습니다. 올해 단풍이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색깔이 전에 옛날처럼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고 단풍을 기대하고 왔는데 말려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어요. 단풍은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단풍이 시작되어야 하는 9월까지 폭염이 이어졌고 최저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진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10월에는 최저기온 5도 이하의 날이 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은 22.2도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10월 평균 기온 또한 14.1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1.7도 높은 이런 변화는 날씨에 민감한 송이 생산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무더위와 가뭄으로 송이 생산 시기가 보름가량 늦어지면서 최상급 선물로 인정받던 추석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공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귀해진 양양송이는 1등급 킬로그램당 공판가 16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9월 한 중순경부터 이제 포자가 발생을 해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안 나다 보니까 양양송이가 처음부터 고가로 행진을 10월에서야 선선해진 날씨에 생산량을 회복하며 공판에 활기가 생겼고 가격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올해 양양송이 공판량은 5,729kg, 지난해보다 400kg가량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위가 이어지면 추석 시즌에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로 송이 생산 시기가 매해 닷새에서 보름가량 늦어지고 있는 만큼 마케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화천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피해자는 군 장교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는 30대 후반의 중령 진급 예정자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 33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기도 과천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밤 북한강 인근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최초 헌혈의 집인 강릉센터가 공간을 확대하는 보수공사를 마치고 이전 개소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 혈액원은 지난 4일부터 헌혈의 집 강릉센터가 이전 개소함에 따라 기존 120제곱미터에서 2,800제곱미터로 규모를 늘리고 보다 원활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릉센터는 지역민들, 지역 인사들과 함께 개소식을 열고 일요일과 공휴일 운영을 시작해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내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라이즈 시행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과 대학 간 협력을 위한 만남 행사가 열립니다. 강원 라이즈 센터는 오는 8일까지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16개 대학과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매칭데이 행사를 열고 강원 라이즈 기본 계획에 따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과제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즈 체계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권한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이 함께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안 시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고성군과 양양군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감시원을 각각 190명과 143명 배치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맡게 했습니다. 또 강릉시와 삼척시는 산림과 등산로 일대 입산 통제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큰 산불을 겪었던 동해시와 속초시도 현장 진화 지휘 체계 유지, 유관기관 산불 방지 공조 체제 구축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